겸재정선 선생께서 이 장안을 그리는 장소로 보면 됩니다. 그 안개가 자욱이 끼어가지고 저기 하는 장안 연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어오르는 구름이죠. 그래서 이제 겸재정선 선생이 왼쪽에 테니스 코트인데 이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왼쪽에 불 두 개 켜지는 데가 경복고등학교입니다. 그 경복고등학교에서 겸재정선 선생께서 61세까지 사셨어요. 61세 사니까 여기를 전부 다 이제 다 그 시각으로 다 외웠지 않겠습니까? 겸재정선의 일왕지색도로 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미술관이 중인 계급들이 즐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와서는 이완용하고 동양척식에서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요만큼 요새 기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몇천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가옥이 한 3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근대에 와서는 이제 화가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 있는데 겸재정선, 추사 김정희, 송강 정철 해가지고 조선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중인계급의 문화고 통이동 그러면 통일시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양반들이 밤에 요때쯤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롱을 준비해 가지고 양쪽에 들고 그 뒤에 가마로 해가지고 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네가 다 조금조금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암동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약 150평 정도의 규모로 내가 어디 가서든 집을 짓고 살려면 다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어요. 양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까지. 그런데 노예들은 그때 집이 중요했겠어요.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양반 집 앞에서 그런 데서 얹혀 살았죠. 그래서 저희 부암동의 이쪽 마을에 보면 이렇게 얼기설기 다 돼 있는데 이쪽도 여러분들 이제 서촌에서 일왕할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공원이 아름답게 된 데는 여기 시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땅은 서울시 소유고 아파트는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이걸 전부 다 정리하고 수서로 보내고 상암동으로 보내가지고 여기를 다 허물어 없애고 명확하게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여기는 동복 김가진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자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상해로 갔어요. 그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또 다른 집이 서천의 삼계탕으로 제일 유명한 그 집이 동동 김가진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 1920년대부터 쭉 보면은 우리나라가 각종 이집이 생겼어요.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온통 우리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와 뭐 이게 뒤엉켜 가지고 근대사가 여기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갈 목표는 저기입니다. 저걸 기차바위라고 그러는데 겸재정선 시대에는 연화봉이라고 하고 백년봉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연꽃이 서쪽으로 지는 모양이 조선 한양 사람들한테 달을 연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내려오면은 한 30분이면 20분이면 내려옵니다. 자, 몸 좀 풀죠. 일단은 발만 좀 풀고 이렇게 좀 벌려주시죠. 유명하지 않은데 우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70년대에 군부대가 편성됐는데 문산 쪽에 34단
노태우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에서 일개 대대가 차출됐고 그 다음에 30사단, 33사단이라고 하죠. 부천에서 한 대 추천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에 어마어마한 화력의 군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문공까지 전부 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오른쪽 여기를 보시면 교회 앞에 노란 그 황색 지붕 보이시죠? 거기에 일개 소대가 주둔하는데 이제 그 소대가 이제 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신주 일당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냄새가 맡고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변 그 교육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북악산 주위에는 반드시 부대에서 군견을 키웠어요. 요게 이제 군견들 교육시키는 거 하고 아마 장교들이랄지 그 저기들이 권총 사격한데 아 사기장에 써 있어요? 네. 전 코스가 절경이니까 짧게 짧게 해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든지 물어봐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총장이 이제 신년 하려시 가는데 그 고대에서 그때 포상금을 그 책 해가지고 1억 정도 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니에요. 엄청 고생했어요. 아 멋있습니다 두 분이. 아, 네. 영화 배우 영화. 아닌데요? 이게 잘 빠네. 영어가 나타난 거 그러네. 여수에. 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층에서 가가지고 2층으로 밀층까지 내려가면서 막 봤어요. 따라서. 근데 미술관 터가 예. 강원도에서 최고. 예. 예. 거기 7m예요. 저는 5대가 득점을 해야지 그런 땅을 살잖아요. 너무 멋있는 말이다. 이제 또 여기 비봉 있잖아요. 예. 비봉 그 터가 좋은 게 청운양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가 또 환상의 터예요. 진짜. 청원님. 비봉 그 줄기로. 청원양. 또 기가 막히가 좋아서 좀 한번하면 그렇게 살아요. 정말 달라요. 네. 그 양터는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하시라면 최고. 저 왼쪽에 있는 성이 한양도성의 봤어요. 북악산에서 자문까지 딱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 윤동주 기념관에서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는 누가 성벽을 구축했을까요? 어느 왕? 어느 왕? 왕 말고 왕은 태종 아, 태종인데 여기는 이거는 누가 했을까요? 민간인들이 민간인들 했죠. 근데 어디서 했을까요? 어느 도에서 올라온 어느 도에서 올라왔어요? 설레죠? no. 여기는 한양 도성이 당시 웅장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개성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는 황해도 사람들하고 평양의 일부 사람들이 와서 건설했어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지었다 그러고 정도전이가 이 위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눈이 내려가지고 녹는 데하고 녹지 않는 데를 경계로 한번 지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종, 숙종 계속 했는데 저 앞에서 보이는 저건 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저쪽으로 이어지면서 아까 저 앞에 보이는 비봉능선의 건너편에 북한산성이 있거든요. 그 북한산성을 숙종 때
자료에 보니까 17년 동안 상의를 해가지고 대신 짓자 말자 해가지고 지어야 된다를 지었는데 선조가 그것도 활용도 못하고 아무 활용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면 여러 임금 때부터 지었던 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성벽도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고 그 최순우 선생님 책을 보면 10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로 속해요. 일본이 그 배워가는 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한 5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허천석인지 중국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천석이었겠죠. 네. 허천석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태계 대통령이 만주군 출신이에요. 만주군. 그 아까 이제 저기 윤동주 기념관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만주국이 당시 드림 프로젝트였어요. 아메리칸 드림 프로젝트죠. 처음 드림 프로젝트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를 갔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만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 개발하는 거를 배워와가지고 그대로 한국에다 도입을 한 거고 당시 철강이 대단했죠. 철강으로 가지고 만주 철도를 놈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일본의 GNP의 뭐 GDP인가에 뭐 5배를 했대요. 떼돈을 벌었답니다. 이 문이 숙종 때 그 지어진 북한산성까지 이어지는 성이 탕춘대성이라. 탕춘대성.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숙명여대로 해가지고 구기동으로까지 해가지고 북한산성 이어지죠. 탕춘대는 손이 이뻐요. 네. 좀 많이 났어. 저기 공기가 없어. 저 달 아카시아 나무에 걸친 달을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이 왼쪽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6.25 때 온갖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었는데 뭐 지었겠습니까? 땅굴을 다 지었지 않겠습니까? 60년대 여기에 다 그 독립문 올라간 그 기와집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옛날에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다 여기 움막 치고 움막하고 돌로 해가지고 위에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나락 털고 난 거를 이렇게 위에다 씌워가지고 다 살던 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버니까 아무도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쫓겨나갔습니까? 성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성남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다 쫓아낸 다음에 가장 빨리 하는 나무가 뭐냐? 그래서 아카시아를 심었는데 아카시아가 심는 것도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커지면 이게 자연 소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육강식이 그냥 다 녹아 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 조심하세요. 나보다 더 올라가시는 분 계시네. 여기서 와인 마시죠. 여기 많이 가야겠는데. 자, 여기서 5분 내지 10분 있겠습니다. 북악산이 백악산이라고 그러죠. 네, 백악산. 그런데 지금은 북악산이라고 그러죠. 북한산이 아니라 북악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북악산이 342m거든요. 근데 인왕산은 338m입니다. 그래서 4m 정도 났습니다. 342m. 예. 그래서 다리 있는데 우리 뒤쪽으로 있는 인왕산 저게 이제 정상인데 338m죠.
그런데 저기는 이제 한양에서 보면 중간 정도로 위치한 봉우리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 풍경 중에서 멀리 원경을 바라보시면 12시 방향에 롯데타워가 있고 약 2시 방향에 남산,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육산빌딩이 있습니다. 육산빌딩이 참 초라하게 보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3.1빌딩이 가장 높았습니다. 맞아. 근데 왜 없어졌어요? 3.1빌딩 가면 비가 죽어가지고 있어요. 예, 3.1빌딩이 그때 당시 수출입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트라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성계곡 수성동 계곡이 안평대군이 집을 지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 처음 소설에 나오는 설화를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인데, 수성동 계곡이 안평대군의 집터였는데, 이 아래 그 백열등이 보이죠? 이게 공원인데 이 터가 다 이 터가 수성동 계곡으로 안평대군의 집터였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저 차 라이트 2개 보이는데, 예, 그 보이는데 이쪽 왼쪽에 보면 저 박노수가 온 그쪽이고, 이쪽에 높은 빌딩 아파트 같은 거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똑같은 게 4개 이렇게 있고, 거기 아파트인데 거기가 겸재 정선이 61세에 와가지고 84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낙산이고, 이제 또 치마바위 전설이 여기입니다. 여기. 왕이 저쪽에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해. 무슨 11살짜리가 11살, 12살짜리가 예쁘던 사랑이 있어서 치마바위에 치마를 얹히고 그래.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선시대 연구자인 사과 교수였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유일하고 합장을 하든지 쌍면을 썼는데, 그분 혼자만 왕이 절대 하지 말라고 남겨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바위가 치마 주는 거 진짜 그래요. 여기가 사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셨어요? 평소에 동학산 왼쪽에 저 성곽이 보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왼쪽이 곡성이 있고, 산 정상에 이제 좀 넓은 데를 둬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하고. 나랑 산에 가면 어이구, 이런 저까지. 그래서 이렇게 와, 이런 호사가.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컬렉션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리움미술관에서 봤을 건데, 인왕 제색도를 보면 오른쪽에 까만 봉우리가 하나 보입니다. 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 점의 점 꼭지가 요겁니다. 기차바위? 기차바위는 해골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네, 주먹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민간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요게 이제 구멍이 숭숭 나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정상이고, 해골바위. 거기서부터는 계속 내려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완월 자치단에서 남편들이 여기 아래에서 별장을 제가 시키고 있는 남편들의 별장에 올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부인은 이제 최고의 살았습니다. 여기에 사육신이라는 이게 살았어요. 가장 친한 사람이 박현영 성사가 신속수인데 이계가 굉장히 친했어요. 프렌드리했죠. 이계가 여기 무게정사를 오는 기행문을 썼어요. 그래서 무게정사 기문이라고 썼는데 무게정사 기문에 의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선을 하고